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에서 민족주의자로 수배당해 세계를 떠돌던 호찌민. 그는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 교육을 받고 몰래 베트남으로 돌아옵니다. 1941년 호찌민과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중심이 된 베트민 조직이 결성되고, 이들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베트남 독립의 주역이 됩니다. 베트민은 베트남 독립동맹의 약자이며 한자를 줄여서 월맹이라 하고, 실제 발음은 비엔민과 비슷해 비엔민이라고도 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은 문명 전파를 표방했기 때문에 다른 열강의 식민지 정책에 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프랑스와 베트남의 본질적 관계는 베트남을 착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명 전파라는 이상과 달리 매우 혹독했습니다. 프랑스는 군대를 앞세워 독립운동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베트남 국민의 반감은 쌓여갑니다. 1930년대 민족주의 세력의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독립운동의 주도권은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 중심에는 호찌민이 있습니다. 한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0년 5월 독일은 연합국의 한 축인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 전쟁 6주 만에 프랑스 파리가 함락되고 친독일파인 앙리 페탱 원수가 독일에게 항복을 합니다. 프랑스 본국의 3분의 2가 독일 점령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인 프랑스 남부. 페탱은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인 비시를 수도로 하여 새로운 프랑스 정부를 세우고, 이 정부가 비시 정부 또는 비시 프랑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비시 프랑스는 사실상 독일의 속국과 같았습니다. 1940년 9월 일본 제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하는데요. 이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독일과 비시 프랑스의 관할이 되어버린 상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부는 일본과 싸우는 대신 광화를 맺고 인도차이나에 일본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지역의 전략적 입지와 천연 자원을 이용할 목적이었던 일본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프랑스 정부에게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맡기게 되고, 베트남 국민들은 프랑스와 일본에게 동시에 식민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민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유일한 조직이었습니다. 1942년 베트민을 이끌던 호찌민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 원조를 얻기 위해 중국에 잠입하지만 중국 국민당에 발각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당 정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호찌민을 1년 이상 투옥하기도 하는데요. 호찌민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일본에 대항하기로 협약하고 석방됩니다. 1944년부터 베트민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핵심인 전략사무국가 중국으로부터 자금, 무기, 훈련을 지원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호찌민은 자신들의 독립을 미국이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민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호찌민은 보옹 웬지압을 군사적 지도자로 임명, 일본군을 게릴라전으로 공격하면서 촌락을 중심으로 베트민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이 가까워지자 일본은 1945년 3월 9일 명호작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인도차이나 지역의 비시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베트남 웅이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를 내세워 일본의 허수아비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프랑스의 통제력이 상실된 틈을 타 베트민은 베트남 해방군을 육성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호찌민은 발빠르게 행동해 다음 날인 8월 16일 전국 국민회의를 주최해 주석으로 선출되고, 베트민은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노이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봉기를 일으키고
8월 말 북부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9월 2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패망 후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베트남 북부에는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들어오고 베트남 남부에는 영국군 동남아 사령부가 들어와 일본군 무장해제에 착수합니다. 베트민은 중국군의 장기 주둔에 경계하여 중국군 철수에 노력을 하고 프랑스도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946년 2월 프랑스 중국의 협정이 체결되어 4월 이후 중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국민당은 자국 영토 내의 공상 세력과 싸우기 위해 베트남 북부에서 철수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철수하자 베트민은 호찌민을 주석으로 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호찌민은 자신이 세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미국 정부가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식민지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베트남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을 식민지로 유지하려 하자 미국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긴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베트남 독립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이 소련과 연합한 것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기 위한 일시적인 연합, 그리고 미국이 베트민을 지원한 것도 일본과 맞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둘로 나누는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공산 베트남의 독립을 꺼려하게 됩니다. 동유럽이 공산화되기 시작하고 중앙유럽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태도가 공산국가와 친했기 때문에 미국은 프랑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일본 무장해제를 위해 들어온 영국도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제국과 버마의 독립 요구로 병력이 부족해 결국 프랑스에게 반환하고 철수합니다. 뒤이어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에 들어와 각 지방의 행정기관을 점령하고 사이공의 코친차이나 공화국을 세웁니다. 이에 사이공 시민들은 봉기를 일으키지만 프랑스는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프랑스는 베트민이 수립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듯 했으나 곧바로 입장을 바꿔 1946년 호찌민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예비 협정을 파기하고 북쪽으로 프랑스군을 진격시킵니다. 1946년 11월 23일 프랑스 해군은 하이퐁 항구의 함포 사격과 비행기 폭격으로 하루 동안 최소 6,000명의 베트남 시민이 사망합니다. 12월 19일 프랑스군은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호찌민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자 베트민은 일제히 봉기하고 호찌민은 프랑스군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며 베트남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이 전쟁에 프랑스인 23만 3,467명, 외인부대 7만 2,833명, 북아프리카인 12만 2,920명, 아프리카인 6만 340명 등 막대한 병력을 투입합니다. 보옹 웬지압이 이끄는 베트민군은 압도적인 프랑스군에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북부 산악지역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베트민은 소극적으로 게릴라 공세를 계속하며 정치운동을 통해 북부에서 입지를 굳히고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다른 식민지인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등에서 독립 압력이 가중되고 전력이 분산, 국내 여론 악화와 외교적 압력으로 서서히 베트남에서 우위를 잃어갑니다. 1949년 10월 중국 본토에서는 제2차 국공내전으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국 공산당은 호찌민의 베트민을 적극 지원하고 소련 역시 베트민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9월 중순 베트민 부대는 프랑스의 취약시설을 기습하고 중얼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한 바주카포, 박격포,
무반 동총을 사용해 베트민이 프랑스군에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홍강 삼각주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1950년 12월 통킹 지방의 북부 산악 지역을 거의 장악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이 격화되고 1949년 중국은 공산주의 마오쩌둥이 승리하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공산화의 불안을 느낀 미국은 프랑스에 많은 전쟁 물자를 지원합니다. 1951년 시점에서는 이 전쟁 비용의 80%를 미국이 지원하게 되고 프랑스는 머스탱 전투기와 네이팜 폭탄도 지원받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1951년 2월 베트민의 공격이 절정에 이르고 하노이 해방을 목표로 전면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장드 라트르드 타시니 장군은 하노이, 통킹망, 홍강 삼각주까지 연결된 드라트리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네이팜 폭탄을 사용해서 베트민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베트민은 전쟁에서 수천 명 이상의 사상자만 남기고 하노이 함락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1952년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타시니 장군은 지병으로 프랑스로 귀국하게 되고 베트민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 정예부대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전비지원 삭감으로 8만의 병력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프랑스가 전쟁에 이기고는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누적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인명피해는 베트민이 더 컸지만 베트남은 그들의 조국이었고 프랑스는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베트민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프랑스는 조약이 맺어지기 전 더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 디엠비엠프라는 북베트남의 분지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프랑스는 아직 전면전에서 베트민을 섬멸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옹 웬지압은 프랑스의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베트민의 여성을 비롯한 모든 인력 장비를 동원해 프랑스 요새를 둘러싼 분지의 산 위에 매복을 합니다. 1954년 3월부터 벌어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민은 산 위에서 포위한 프랑스군을 폭격하고 비행장이 파괴된 프랑스는 공중에서 투하하는 보급을 받으며 5월까지 버텼지만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항복을 합니다. 56일간의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군 3,000명이 전사하고 8년간의 전쟁에서 7만 명의 프랑스군이 전사합니다. 1954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양측은 휴전을 맺게 되고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베트남은 베트민이 주축이 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점령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내에 남북 통합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합니다. 1954년 10월 남베트남은 단독으로 베트남국을 수립하는데요. 바오다이가 황제, 응우딘지엠이 총리직을 맡습니다. 프랑스는 늘어나는 희생과 전비로 식민 통치 능력을 상실하고 총리였던 응우딘지엠 통제에 실패합니다. 응우딘지엠 총리는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프랑스는 남북통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철수합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총선거는 결국 이뤄지지 못하게 됩니다. 1955년 10월 26일 응우딘지엠은 국민투표를 통해 베트남국을 폐지하고 바오다이를 폐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넘어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이 하나둘씩 공산화되고 결국 유럽과 미국마저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은 프랑스가 떠난 남베트남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게 됩니다. 미국은 남베트남군에게 군수 장비를 지원하고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1961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도 독립된 남베트남을
공산주의로부터 미국이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응오딘지엠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정부에 저항하는 폭력단, 불교도 군부를 효과적으로 토벌하고 80만에 달하는 피난민의 재정착을 완수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토지개혁 실패로 베트남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국민의 신임을 잃어갔고 미국의 원조로 돈이 들어오자 정권은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응오딘지엠의 동생인 응오딘누는 비밀 경찰을 조직하여 사람들을 마구 투옥시키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이는 공산당의 세력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늘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 이어질 2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